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하고 특히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의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함께 다른 안전자산의 하나인 금값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금 또는 은행 예적금을 털어서 금이나 달러를 사는 게 좋을까요? 그때 달러를 사셨던 분들은 지금 또 이런 전화를 해 오십니다. 지금 달러를 파는 게 좋을까요? 금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르지만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금이든 달러든 계속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금에 투자하시든 달러에 투자하시던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 꼭 하나 알지 못하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낭패를 당한다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나누어 드릴 이야기입니다. 금이든 달러든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투자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보면 안전자산 또는 투자자산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금 또는 달러, 자, 안전자산은 어떤 의미이고 투자자산은 어떤 의미인지 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구분하지 못한 채로 금 혹은 달러에 투자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리적인 불안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 경제도 물론 좋지 않지만 좋지 않은 한국 경제에 비교할 때도 심리적인 불안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자, 그런 현상 가운데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의 심리에 덧붙여서 또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자산인가 투자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미래학자의 지나친 영웅주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금이든 달러든 투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 자,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지금 달러나 금을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달러나 금을 사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체로 경제도 좋지 않고 세상도 불안하고 경제 위기도 온다고 하니 달러나 금이 안전하지 싶어서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대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지금은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샀다가 내리면 좀 그렇고 마음이 또 기왕이면 쌀 때 사면 좋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죠. 샀다가 내리면 좀 그렇고 또 기왕이면 쌀 때 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낭패, 즉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앞서 질문을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나 금을 사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왜 달러나 금을 사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경제도 좋지 않고 또 세상도 불안하고 경제 위기도 온다고 하니 달러나 금을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마지막 구절, 즉 안전하지 싶어서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가지는 자산, 이것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두려는 자산, 이것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이 안전자산은 소극적 자산입니다. 반대로 이 투자자산은 적극적 투자, 즉 안전자산은 소극적 투자를 뜻하고 투자자산은 적극적 투자를 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특히 안전자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자산, 그 뜻이 어떤 것을 안전자산이라고 할까? 만약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자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특히 금융자산, 현금이나 주식 폭락을 하죠. 또 실물자산, 대표적인 부동산 폭락을 합니다. 그때 금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다. 이것이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인 거죠. 금값은 폭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등하죠. 또 이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환율은 급등합니다. 즉 원화 가치가 크게 폭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달러를 많이 사두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위기가 닥칠 때 금과 달러는 바로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해 두려는 우리가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전자산의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 그러면 이 안전자산을 내가 투자했다면 이 투자한 안전자산은 언제 이익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이 안전자산은 크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 언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즉 안전자산이 수익을 실현하는 타이밍은 바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안전자산을 가지는 이유, 금이나 달러를 사두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를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안전자산을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크게 그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이니까 만약의 경우, 즉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안전자산의 가치는 구입가보다 최소 2배, 10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제 위기의 규모와 정도가 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충격이 크면 클수록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안전자산의 기대 수익은 크게 높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 안전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없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은요, 우리가 만약의 경우를 위해 가입합니다. 만약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해서 만약 사망이나 암이 걸렸다든지 이런 만약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은 그때까지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최소 몇 배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 가입하고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만약의 경우 돌려받는 보험금은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최소 몇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자산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기대 수익 역시도 우리가 염려하는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2배, 10배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안전자산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안전자산에 내가 투자하는 돈의 성격입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돈의 성격은 없는 돈으로 생각할 만큼 절대 여윳돈이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험료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생각해 봅시다. 1년 지나고 돌려받는 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본질입니다. 안전자산도 마찬가지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돈으로 생각할 만큼 절대 여윳돈이어야 한다. 즉, 금이나 우리가 달러를 안전자산 불안해서 투자한다고 할 때 그 투자하는 돈은 완전 여윳돈이어야 한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투자자의 태도는 어떨까요? 투자자의 태도, 즉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가격 변동, 즉 금이나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투자했다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즉 경제 위기가 발생할 걱정 때문에 금이나 달러의 안전자산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는 가격 등락, 금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달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자산을 우리가 소극적 투자라고 합니다. 즉, 이 안전자산은 특정한 조건이 일어나는, 즉 특정한 조건 발생을 전제로 빚을 발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자산은 소극적 투자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하고 비슷합니다. 보험을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서 이게 적극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만약의 경우, 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투자, 이것이 곧 소극적 투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은 여유 자금의 한 10% 이내가 적당하다. 자, 이 이유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다시 보험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적정한 보험료, 우리 가정이 보장성 보험료로 지출하는 돈은 우리 가정의 매월 가처분 소득, 즉 여윳돈의 10% 이내여야 한다. 대체로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물론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곧 우리가 안전자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금이나 달러,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때 그 비중하고 비슷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요, 안전자산에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그 안전자산의 달러,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안전자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곧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극도로 불안한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선택을 많이 하죠. 이것은 곧 그런 일이 없다면 만약에 기회이익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우리가 가진 이런 많은 불안 심리, 한국 경제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당장 폭망할 것처럼 심지어는 올 연말 은행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도 개중 유튜브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불안이 크게 가중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저는 어느 미래학자의 지나친 영웅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저도 상당히 이분은 존경합니다. 상당히 박식하고요. 정말 뛰어난 지식 수집가이기도 합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아주 대단히 출중합니다. 몇 년 전에 2013년도에 이분의 책이 나왔죠. 그때 저도 책도 읽고 또 이분이 세미나에도 참여해서 참 많은 도움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것은 이분이 너무 경제 위기를 쪽집게처럼 맞추려고 애를 쓰더라라는 거죠. 그 점은 상당히 조금 불안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때 2016년, 17년도에 경제 위기에 대한 전조가 발생하고 2018년, 9년도에 경제 위기가 현실화된다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2018년도 지난해 상당히 글로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했던 여파였죠. 돌이켜보면 이분의 말씀,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맞았고 절반 정도는 틀렸습니다. 즉, 이분이 올해 2019년 한국의 금리를 3.25에서 한 5.25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한국의 금리 그 절반 수준입니다. 또
오히려 금리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경제학자가 또 미래학자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예측한 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정부, 국가의 정부들이 또 기업 주체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입니까?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참 크게 감명을 받았고 또 이 미래학자의 책을 읽고도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언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꼭 찍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 저는 그것을 조금 지나친 영웅주의로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가 좋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배경이 되어 있지 않나. 최근 이 미래학자께서 또 책을 출판하고 2020년 또 경제 위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도 존경합니다만 어느 해 망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꼭 찍어 쪽집게처럼 집어내려는 그런 노력은 조금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그 예측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국가의 정부가 기업이 대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느 미래학자의 지나친 영웅주의를 정말 조금 경계해 봅니다. 다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안전자산 이제 정리해 보면 안전자산은 우리가 소극적 투자라고 했고 투자자산은 적극적 투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산은 어떤 것일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의 의미는요. 경제위기와 상관없습니다.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내일 혹은 이 미래의 가치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기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경제위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물건값 척기, 주식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주식이 쌀 때라는 것은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위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어느 종목이 내일 오르겠다 하면 오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자자산이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안전자산은 우리가 여태까지 같이 나누어 보았지만 안전자산은 올라도 안 팝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자산은 언제? 경제위기가 닥칠 때 그때 삐틀 바라는 자산, 즉 경제위기가 닥칠 것을 불안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경제위기가 닥칠 때까지 올라도 안 팝니다. 그렇지만 투자자산은 경제위기하고 상관없이 쌀 때 사서 조금 이익을 보면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이 투자자산은 참 종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주식 종목이 얼마나 많고 펀드만 하더라도 펀드가 해외 펀드까지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안전자산은 종류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 은, 또 달러, 엔화 이런 정도로 아주 제한되어 있죠. 이제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산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안전자산의 매도 타이밍, 즉 수익 실현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다라고 말씀드렸고 투자자산의 매도 타이밍은 수익이 생기면 언제든 한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안전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몇 배가 될 수 있다, 몇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 본인이 목표 수익률을 정하겠죠. 기대 수익률을. 그 기대 수익률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1% 먹고 파는 사람도 있고 100% 이상이었을 때 파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투자자산의 투자는 투자자산의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어떤 돈을 투자해야 할까요? 안전자산과 마찬가지로 이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돈 역시 절대 여윳돈이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의 태도는 어떨까요?
투자하는 사람 역시도 기대하는 이익만큼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투자 자산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투자를 했지만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태도다. 그런 사람만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투자 자산에는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투자 자산의 투자 비중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있겠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산의 투자 비중은 투자 성향에 따라 개별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을 조금 나누어 살펴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불안해서 투자하는 안전 자산이지만 나중에 오르면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즉, 불안해서 투자하는 안전 자산이지만 경제 위기가 오기 전이라도 오르면 이익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질문 역시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투자 경험이 많으십니까? 즉, 조금 전에 질문, 불안해서 투자하는 안전자산, 이건 안전자산이고요. 경제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조금 오르면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투자자산입니다. 즉,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겸한다고 하는 것은 이때 반드시 그 본인이 투자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투자 경험이 많으십니까? 또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때부터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정말 투자자산인지 안전자산인지를 금이나 달러에 투자할 때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면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묻어두시고, 보험처럼. 투자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경험과 투자에 대한 태도를 갖춘 분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초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달러나 금을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투자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이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보다 현재에서 수익을 얻는 전략, 또한 만약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의 특정 시점을 예측하는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만약의 경우에도 큰 손실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시소 전략 또는 이 분산 투자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전자산과 이 투자자산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서로 다른 속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속성,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매우 다르죠. 자, 이 방송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십시오. 자주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또 돈 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또 좋은 분께 공유하면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친구, 돈 파는 가게 친구 맺고 1: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